비바람이 엄청 거센 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내 애가 겪게 될 세상인가? 이거는 아빠로서 기자로서 뭘 안 하면 안 되겠다. 반갑습니다. 저는 JTBC에서 환경부 그리고 이제 기상청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부 기자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 또 쉽지 않은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 기자인데 글로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방송 뉴스 시간에 넣기는 어렵다라는 것의 방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첫 회를 썼던 게 2019년 11월 25일이니까 이제 3년을 훌쩍 넘겨버리게 됐거든요, 만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쓰게 될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심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가 선언한다면 그만 쓰게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나서의 상황들을 보면은 와 이거는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다라는 건 진짜 한 걸음도 아니고 그냥 신발에 발을 집어넣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니 뭔가 진전된 것도 없고 관심은 있었어요. 네, 관심은 있었는데 첫 아이가 생겨서 당시 이제 부장께 초음파 사진 이렇게 핸드폰 보여드리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처음 공개를 하는 회식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부장께서 야 너 근데 내일 제주도 좀 가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태풍 쏠릭이 올라왔던 때였는데 제주도에 가서 중계를 하는데 당시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엄청 비바람이 심했습니다. 부둣가에 고인목 진짜 들으라고 하면 못 들을 게 바닥에서 막 이게 막 돌아다니고 태풍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부서진 곳곳을 담아야 되니까 돌아다니는데 유리창 깨진 유리 알알들이 정강이를 때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바람이 엄청 거센 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내 애가 겪게 될 세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그 이듬해 식목일에 강원도에서 고성에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때도 갔어요. 그때는 진짜 예정일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불씨들이 정강이 때리고 한 4차선짜리 국도인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진짜 불이 넘어가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메인 뉴스까지 거의 24시간 가까이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그 첫째가 나왔거든요. 태풍 올 때 찾아와서 산불 끝나고 나서 이제 태어난 거죠. 뭔가 해야겠다. 이거는 아빠로서 기자로서 뭘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전국 공공산업노조연맹에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1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처음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상당수 탄소 중립에 공감을 하고 계셨고 탈석탄에도 공감을 하고 계셨다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용의 불안함에 대한 것 역시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드러났었던지라 이게 근데 설문조사만 갖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당진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분들과 만나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연락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다양하게 10년도 채 안 된 분부터 90년 동안 일하셨던 분부터 직군별로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한 4분 정도하고 깊이 오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 인터뷰와 함께 설문조사 내용을 버무려서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혹시나 잊을까봐 그 부분을 적어왔는데요. 국가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미세먼지의 주범,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다. 이젠 고용의 심각한 위기까지 찾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는 건 그만큼 탈석탄과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분들의 말씀도 옳다. 그런데 탈석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분들이 과연 우리 노동자와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을까 싶다. 발전소 밖에 계신 분들이 한 번쯤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주셨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슴이 좀 무거워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분들께 하고픈 말은 자신의 에너지는 자신이 만들자라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대신 만들어 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일자리를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너가 쓸 에너지는 너가 마련해라라고 하면 될 텐데 결국에는 어딘가에선 발전을 해야 되고 어딘가에선 석유를 수입해서 정제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일까 싶습니다. 주요 에너지 인프라 인근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장이 정말 다양합니다. 인근에 살면서 환경적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 또 이제 발전소가 앞으로 사라지게 됐을 때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어떡하냐. 태백의 탄광 같은 경우도 지금도 가면은 비어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작 집 앞에는 이렇게 에너지 설비들, 인프라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위한 거냐. 결국에는 수도권 사람들 공급해 주려고 여기에다가 다 지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불공정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분들의 일자리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지역별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이런 정의의 문제 또 함께 다루게 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발전소 직원분들만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었지만은 지역사회까지 함께 만나고 나니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정말 포괄적인 이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말 그대로 이제 100년 대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 혹은 10년에 한 번씩 이 계획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에너지 발전원들이 발전 믹스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정말 탄탄한 믿을 수 있는 계획이 일단 세워지는 게 모든 것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외 발전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보자, 발전을 해보자 하고선 들어온 많은 기업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에너지 믹스에 대한 확고한 비중 목표 같은 것들이 정해지고 오래 추진이 돼야 발전 사업자들도 그때부터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함께 데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고 노동자도 일자리 전환에 대해서 타임라인이 나올 테니까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스스로도 재교육을 찾아 나서서 할 수도 있을 거고 회사 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